안녕하세요. 오늘은 11장이네요, 벌써.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주로 내장기에 관한 운동, 또 내장기에서 오는 감각 등을, 그러한 기능들을 도와주는 이제 신경계가 되겠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신경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내장기에 그런 기능들을 도와줍니다. 교감신경계,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계 해서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의 신경계의 기능들을 보게 되겠고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 즉 균형을 맞추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항상성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신경계가 바로 자율신경계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신경계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autonomic nervous system.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인 어떠한 그 기능이 아니라 불수의적인 기능, 즉 어떤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율신경계는 특히 뇌의 시상 하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11장에 대한 자율신경의 내용을 차례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를 보고요. 특히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그리고 이런 신경계들이 전달할 때 사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경계에 대한 모식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주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큰 그림에서 이제 상세 신경 조직들을 공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자 보십니다. 자, CNS 중추신경계가 있고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뇌와 척수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 중추신경계와 이런 말초들 간에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데 교통 전달의 역할을 하는 PNS가 있습니다. 이걸 말초신경계라고 하고 말초신경계에는 뇌신경, 크레니아 너브와 스파이나 너브,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는 서로 주고받는 정보의 교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말초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로 올라가는 오름신경로는 주로 감각을 전달하고 또 중추신경계에서 말초로 내려오는 이런 내림신경로는 주로 운동에 관한 정보들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각들을 전달할 때 말초신경계는 어디서 감각 정보를 받느냐? 바로 이 부분이겠죠. 감각 파트에서 감각 정보를 받아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sensory division 또는 afferent, 자, 뇌 쪽으로 들어간다 해서 들신경 섬유라고 합니다. 들신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두 가지 파트에서 감각 정보가 들어옵니다. somatic sensory, 체성 감각, visceral sensory, 내장 감각이죠. 체성 감각에서는 들어오는 감각의 정보들 보면 일반 감각들 또 특수 감각들이 있는데요. 뭐 일반 감각에는 촉각, 통증, 압각, 진동과 그 다음에 온도가 그리고 프로프리오셉션 등이 있고 저 특별한 감각에는 청각, 균형, 시각, 후각 등이 특별 감각으로 이렇게 정보를 말초신경계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내장기에서 오는 것도 역시 일반 특별한 감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너럴 일반은
스트레치, 신장 감각, 그 다음에 통증, 온각, 화학적 변화, 그리고 내장기의 그런 자극들, 오심, 헝걸, 배고픔,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으로 전달이 되고요. 특별한 감각에는 미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들을 전달하는 이 감각들을 말초신경계로 전달해서 중추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중추에서 내려오는 운동은 운동 정보가 내려와서 말초신경계를 따라서 어디로 이게 효과기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모터 디비전 운동 파트가 되겠고요. 중추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페런트 날신경섬유라고 합니다. 역시 두 가지의 운동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소마틱 체성 운동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스켈레탈 머슬 근골격계를 지배한다는 거고요. 자, 내장 운동에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스무스, 평활근, 심장근, 그 다음에 그랜드, 셈이죠. 이런 것들의 운동을 조절하고 또 하나가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이퀴밸런트, 평형에 대한 그런 조절을 하게 되고요. 자율신경계는 파라심파테틱, 부교감과 심파테틱, 교감신경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신경해부 생리학을 배우면서 큰 그림에 해당되는 중요한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교감신경계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감신경계 보기 전에 책의 순서에 나와 있듯이 자율신경계 개요부터 잠깐 보고 교감신경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는 좀 전에 모식도에서 봤듯이 이 말초신경계에 속해요. 또한 중추신경계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중추신경계에서 시상하부에 조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를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여러 기능들이 조절을 받는데 그 중에 심장근의 조절, 외분비샘 또는 일부의 내분비샘, 그리고 소화, 호흡, 땀 같은 신진대사 등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자율신경계는 이 중추신경계와 연결을 할 때 신경절이라는 세포 집단을 통해서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절이라 하면 갱글리온을 얘기하고요. 정의를 보시면 신경세포들의 집단체, 자,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그룹핑된 하나의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고, 얘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신경계와 다른 구조물 사이들의 중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상하부를 통해서 교감신경계가 어떤 장기들을 지배할 때 시상하부의 그런 통제를 통해서 쭉 내려와서 교감신경절이라는 신경절을 통해서 해당 장기로 이제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신경절을 활용해서 다른 구조물, 즉 해당 장기 구조물들을 연접하고 그 기능들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신경절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경절 이전 신경섬유와 신경절 이후 신경섬유로 구분을 해서 봅니다. 따라서 자율신경계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신경절 이전 섬유, 신경절 이후 섬유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신경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에 대한 구분은 우리가 교감과 부교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교감과 부교감으로 구분을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교감신경계는 어디 영역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척수의 T1과 L2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일부는 우리가 내신경에서도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완전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 기능이기 때문에 그건 좀 여기서 생략을 하고, 자, 교감신경의 완전한 기능의 시작은 바로 스파이널 코드 T1에서 L2의 가쪽 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시작 영역이 T1과 L2이기 때문에 교감신경계의 영역을 가슴 허리 영역, 즉 척수 부위의 가슴 허리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thoraco lumbar division, 가슴 허리 영역이다. 자, 그리고 가슴 허리 영역에서 시작을 해서 신경절까지 가겠죠. 그래서 가슴 허리 척수 영역에서 특히 척수의 가쪽 뿔에서부터 해서 신경절까지, 신경절 척수 옆에 붙어 있어요. 신경절까지 가는 요 섬유를 또는 요 뉴런을 프리갱글리온 뉴런, 신경절 이전 신경이라고 하고요. 신경절 이후에서 해당 장기까지 가는 걸 당연히 신경절 이후 신경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예, 머리, 즉 뇌 영역과 엉치 영역 두 군데서 완전하게 이제 완전체가 시작이 됩니다. 자, 머리는 뇌신경 3번, 7번, 9번, 10번. 저번에 뇌신경에서 배웠다, 그죠? 여기서부터 요런 영역에서 시작이 되고, 척수신경에서는 S2에서 S4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머리와 엉치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영문을 보시면 크레니오세크럴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머리 엉치 영역 되는 거죠. 예,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뇌신경 3, 7, 9, 10 그리고 스파이널 너브의 S2, S4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예, 신경절까지, 부교감 신경절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영역에서 이 신경절까지 가는 요 신경을 신경절 이전 신경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해당 장기까지 가게 되는 신경을 신경절 이후 신경 섬유라고. 자, 그림 잠깐 보면 여러분 책은 291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도 역시 이렇게 신경절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본다고 하는 거고, 자, 시작되는 부위도 여러분 꼭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A 그림이 교감이에요. 자, 교감은 T1에서 L2, 척수신경의 T1과 L2의 어느 뿔? 각쪽 뿔. 각쪽 뿔에서 시작을 해서, 자, 좀 가다 보니까 여기 뭐야? 예, 신경절이 나와요. 교감신경절. 따라서 자, T1에서 L2 분절을 시작해서 교감신경절까지의 섬유를 신경절 이전 신경섬유. 자, 실선이죠. 이런 거 다 교감신경계의 신경절 이전 신경섬유들이 되겠고, 그 다음 이렇게 신경절을 거치고 나서 해당 장기로 가는 그런 신경절 이후 신경섬유들 다 점선이에요. 점선들이 이렇게 해서 해당 장기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게 보세요. T의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뭐 하위부터 L까지 가면, 자, 신경절을 거치지 않고 쭉 가요. 쭉 가다가, 다른 독자적인 신경절 같은 걸 거칩니다. 그리고 해당 장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한테 이 그룹핑 되어 있는 교감신경절 외에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신경얼기 또는 이것도 신경절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신경절, 신경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신경절을 거쳐서 해당 장기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이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신경절을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계에는 교감신경절이 있고 또 독자적으로 장기와 이 장기가 좀 붙어 있는 독자적인 신경절들, 여기서는 지금 뭐 한 3개 정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신경절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교감도 좀 보겠습니다. 부교감, 자, 시작되는 부위는 뇌신경과 엉치신경, 그래서 뇌신경 3, 7, 9, 10에서 시작이 되고, 자, 저 밑으로 내려와서 엉치신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뇌신경에, 즉, 우리가 브레인스템에서 나와서, 자, 뇌신경에서 나와서 해당 장기로 가기 전, 역시 신경절을 거쳐서 가요. 그래서 이거는 부교감신경의 독자적인 어떤 신경절들이죠. 뭐 모양체 신경절, 턱밑신경절, 혐의신경절을 거쳐서 해당 장기로 가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외에 자, 엉치신경에서 나오는 부교감 신경섬유를 본다거나 또는 다른 장기들 보면 신경절이 없죠. 예. 그래서 여기서 부교감과 교감의 특징. 자, 교감은 교감신경절이 있다. 부교감은 부교감신경절이 없다. 다만 독자적인 신경절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걸 그런 차이점 볼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차이점은 신경절 이전 섬유와 신경절 이후 섬유의 길이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자, 교감신경계의 신경절 이전 섬유들 이런 것들이라 했다, 그죠? 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섬유와 신경절 이후 섬유를 비교해 보니까 누가 길어요? 예, 교감신경계는 신경절 이후 섬유들이 이전 섬유들보다 이렇게 긴 걸 볼 수 있어요. 즉, 신경절이 촉수에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신경절 이후 섬유들이 길게 해당 장기로 뻗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부교감 신경절의 신경절 요거죠? 보니까 신경절 이전 섬유들이 신경절 이후 섬유보다 더 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교감 신경계의 신경절 이전 섬유는 신경계 이후 섬유보다 길다. 이런 해부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자율신경의 특징 중에 이제 감각 수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 특정한 부위의 수용기에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런 감각이 자극이 되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율신경계의 이런 특수한 감각들을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기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기계 수용기, 화학 수용기, 온도 수용기. 자, 기계 수용기를 메카니컬 리셉터라 하고요. 압력 수용기가 그 대표적인 수용기예요. 자, 압력 수용기를 바로 리셉터라고 합니다. 이 바로 리셉터를 다른 말로 신장 수용체라고도 해요. 스트레치 리셉터라고도 해요. 압력을 받으면 수축하고 압력이 좀 느슨해지면 늘어나겠죠. 따라서 이걸 신장 수용체라고도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심장, 뇌실, 목동맥, 정맥, 방광벽 등의 위치에서 압력과 신장에 반응하는 수용기예요. 예를 들어서 방광벽에 있다가 자, 이 소변이 차면 방광이 늘어나죠.
그리고 소변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우리가 신경계의 자극을 통해서 방광벽을 압박을 줘서 소변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자, 이럴 때 압력으로 또 그런 기능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압력 수용기가 된다는 거죠. 자, 참고로 위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바로 리셉터가 있는 부위, 특히 여기 보면 대동맥궁, 바로 리셉터 인 아orta 대동맥궁에 이러한 압력 수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목동맥 안쪽에 안쪽 목동맥 쪽 벽에 이렇게 바로 리셉터 등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압력 수용기, 기계 수용기 종류의 하나였고요. 다음이 화학 수용기. 자, 혈중의 화학 농도에 반응하는 수용기로 목동맥 소체와 대동맥 소체에서 혈중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수용기고요. 따라서 이러한 산소 농도에 따라서 숨내 그리고 시상 하부에 반응을 해서 적절한 산소의 포화도를 맞춰주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에 보시면 캐로이드 바디 목 동맥 소체죠. 그래서 케모 리셉터 화학 수용기가 있다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 수용기는 시상 하부에서 온도의 변화에 반응하는 그런 수용기가 되겠고요. 또 유해 수용기는 내장이나 혈관벽에 존재를 해서 허혈이나 신장에 반응하는 수용기가 되겠습니다. 이 온도 수용기는 시상 하부에서 우리가 관장을 해요. 이렇게 시상 하부에서 더모 레귤레이터 센터, 그래서 온도 조절 중추로부터 우리 인체의 온도 변화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덥다 춥다에 대해서 이제 신체가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 시상하부가 그 역할을 하고 온도 조절 중추에서 반응을 해서 시로이드 그랜드, 하트, 스켈레탈 머슬, 그 다음에 아디포스 티슈 뭐 이런 등등에서 수축하고 이완을 통해서 온도 체온을 조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율신경계의 특징 중에 하나 신경노가 되겠고요. 우리가 들신경노, 날신경노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들신경노는 중추신경노와 내줄기를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하게 되겠고요. 특히 내줄기에서는 얼굴, 혀인두, 미주신경 등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날신경은 역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날신경에서는 우리가 자율신경계를 연접을 통해서 금방 얘기했듯이 두 가지 신경세포로 구분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소마틱 너버스 시스템, 그래서 체성신경계는 척수의 앞불의 알파 또는 감마 운동신경세포에서 그냥 A의 알파 섬유 등을 통해서 해당 근육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자율신경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쪽불에서 시작해서 신경절을 거쳐서 해당 장기로 간다. 그래서 두 개의 경로다. 신경절 이전 신경, 프리갱글리온, 신경절 이후 신경, 포스터 갱글리온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감신경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교감신경계의 기능. 교감신경계의 기능은 스트레스다. 이거 보시면 돼요.
위급 상황, 공포, 또 많이 몸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신체의 장기들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교감신경계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활발히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교감신경계가 되겠고요. 따라서 혈압이나 심박도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피부 이장계, 혈액, 내 심장, 근육 뭐 이런 데에 좀 더 이게 집중화 시키는 게 바로 교감신경계가 되겠습니다. 교감신경계가 더 흥분하면 할수록 동공의 확대, 항문, 방광근, 종이근의 수축이 나타나고 내장근이 이완되고요. 털, 세운근, 긴장, 그러니까 세운근이 빳빳하게 세워진다, 일렉션 된다, 땀 분비, 식은땀 같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들을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했을 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light or fight. 도망가느냐 또는 싸우느냐. 우리 도망갈 때도 엄청 적극적으로, 그죠? 빨리 싸울 때도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장된 상태에서 교감신경계는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교감신경계가 반응하면 뭐 이러한 신체 반응들이 일어나요. 자, 브레인의 아드레날린 그랜드가 활성화되고 동공이 확대되고 하트가 어셀러레이션 막 긴급하게 하트의 심장이 올라가고 머슬의 텐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화는 잘 안 돼요. 슬로우 다이제스션 그 다음에 털은 세워지고 방광은 릴렉제이션이네요. 방광은 이완되고 그리고 레날 그랜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생성이 되고 간에서 글루코겐이 글루코스로 전환이 되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패스트 브레이팅. 자,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계 반응에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감신경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척수의 첫째 가슴 분절에서 허리 두 번째 분절까지 T1에서 T2 있고요. 일부 시상의 중간 핵들도 교감신경 기능을 일부 담당을 합니다. 자,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 그 다음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로 나누고 자, 또 하나는 신경절 이전 세포와 신경절 이전 세포, 그 다음에 신경절,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 세포. 자, 그래서 신경절 이전 세포와 신경절 사이의 이 연접 부위, 이러한 연접에 관여하는, 즉 정보를 전달하는 데 쓰이는 신경화학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에서 해당 장기와 연결할 때 쓰이는 이러한 연접 물질에 해당되는 게 노에피네프린 신경 전달 물질로 활용됩니다. 잘 기억을 합니다. 교감신경계에서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에는 아세틸콜린, 신경절 이후 신경 전달 물질은 노에피네프린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척수의 가슴 분절 그리고 둘째 허리 분절에서 나와서 교감신경계의 신경절을 거칠 때 두 개의 가지를 통해서 척수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백색 교통가지와 회색 교통가지 두 개의 교통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그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는데요. 백색 교통가지는 마리집 신경절 이전 섬유가 통과하는 교통가지로서 T1에서 L2까지 존재를 하게 되고요. 회색 교통가지는 빈마리집 신경절 이후 신경섬유가 통과하는 곳으로서 모든 신경, 척수신경에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방금 봤던 내용들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자, 먼저 신경 전달 물질 좀 볼까요? 자, 교감신경계는 신경절 이전 신경섬유의 종말 부위에 활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고, 그 다음에 신경절과 연접한 후에 신경절 이후 신경섬유에서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노에피네프린의 신경 전달 물질을 활용합니다. 참고로 부교감신경계는 신경절 이전과 신경절 이후 둘 다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감신경계에는 백색 교통가지, 회색 교통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척수의 가쪽 불에서 시작된 이 가쪽 불에서는 교감신경계에 신경세포들이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절 이전 신경섬유가 시작이 되죠. 쭉 가서 자, 어디까지 갈까요? 예, 당연히 교감신경절까지 가요. 자, 이게 바로 이 그림 볼까? 이게 바로 교감신경절이에요. 교감신경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절까지 간다. 이렇게 척수 가쪽 부리에서 시작해서 교감신경절까지 가는 걸 신경절 이전 신경섬유라고 했고, 자, 얘네들은 어느 가지? 백색 교통가지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자, 따라서 백색 교통가지는 T1에서 L2까지만 있는 거겠죠. 요거니까 T1에서 L2에서 나가는 신경절 이전 섬유가 통과하는 통로는 바로 백색 교통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교감신경절까지 가게 되고요. 자, 신경절에서 연접을 하고 이제 해당 장기로, 요 빨간색이에요. 해당 장기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렇게 연접 후에 해당 장기로 가는 신경절 이후 신경섬유가 담겨져 있는 가지가 바로 회색 교통가지가 되겠습니다. 회색 교통가지는 신경절 이후부터 해당 장기까지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신경, 교감신경절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척수신경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요 그림에서 보실 건, 자, 가쪽 불에서 이제 신경절 이전 섬유 이렇게 나와서 교감신경절, 1번의 교감신경절을 거치지 않고 쭉 내려가요. 쭉 이렇게 내려가서 다른 독립된 신경절을 거쳐요. 그죠? 이렇게 다른 독립된 신경절을 거쳐서 그 다음에 거친 후에 역시 신경절 이후 섬유가 되어서 자, 해당 장기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교감신경절이 있고 또 하나는 독립된 신경절이 있다. 이렇게 교감신경절은 척추의 옆에 있기 때문에 척추의 옆에 있죠. 척추의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척추 옆
신경절이라고도 합니다. 척추의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기 때문에 척추 옆 신경절이라고도 하고요. 반면에 독립된 요 신경절은 척추의 앞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신경절을 척추 앞 신경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척추 옆 신경절을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절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독립된 이런 신경절을 척추 앞 신경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척추 옆 신경절은 신경절 이후 섬유들이 어디로 sweet gland, 그 다음에 piloelectric muscle, blood vessel 스킨에 있는 혈관계, 그리고 골격근 이런 데 주로 이제 장기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척추 앞 신경절 이후 섬유들은 스프링, 아드레날 글랜드, 스타마, 내장기, 신장 이런 주로 어디로 가요? 내장기로 가는 신경절 이후 섬유들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글로 정리를 하면 교감신경계의 전달 경로는 척추 옆 신경절을 통과하는 그런 경로가 있고 척추 앞 신경절을 통과하는 그런 경로가 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가쪽부에서 시작을 해서 척추 옆 신경절을 통과하는 신경절 이전 섬유는 어디를? 백색 교통가지를 통해서 가게 되고, 그리고 척추 옆 신경절을 연접한 이후에는 역시 신경절 이후 신경섬유가 되어서 회색 교통가지를 이용해서 가게 됩니다. 주로 척추 옆 신경절을 지나는 교감신경계는 혈관, 세균, 땀샘 등을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는 백색 교통가지의 축삭들은 마리집이에요. 마리집. 그 다음에 회색 교통가지, 즉 신경절 이후 섬유들은 대부분 빈마리집. 자, 그 다음 금방 그림에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요. 부신 속질로 가는 교감신경계 전달 경로가 있어요. 얘는 가쪽 뿔에서 나와서 어떠한 신경절도 거치지 않고 바로 어디로? 부신 속질로 그냥 바로 지배를 합니다. 신경절을 거치지 않아요. 신경절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자, 신경절 이후 섬유가 없는 거죠. 신경절 이전 섬유가 가쪽 뿔에서 나와서 바로 부신 속질로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척추 교감신경절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T1에서 L2에서 시작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T1과 L2에서 척추 옆에서 시작되는 신경절들을 척추 옆 신경절, 영어로 파라버테블라 체인 갱글리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척추 옆에 있는 신경절이 아닌 독립적으로 생긴 신경절, 주로 척추의 앞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해서 척추 앞 신경절이라고 하고, 자, 이건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내장신경절, 복강, 위 창자감막 신경절, 아래 창자감막 신경절, 대동막 콩팥 신경절 해서 5개의 교감신경의 별도의 신경절, 즉 척추 앞 신경절이 존재를 합니다.